안녕하세요.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로. 도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실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로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시대 때 있었던 그때 당시의 건축물도 도로법을 적용받았습니다. 그쵸? 100년 전부터 있었던 도로들이 현행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건물들이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한다면 뭐지? 할 수도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투자는 늘 역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되게 어렵죠.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지었던, 예전에 신축하였던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죠. 확대한다거나 증축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지? 옛날 법을 적용하나? 아니면 현재 법을 적용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실전에서 당황스러운 때가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면도 없지 않아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분석하죠. 그 기준 같은 경우는 별도 오프라인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 같고 오늘은 이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판례를 가지고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토지 병장에 스크랩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스크랩했던 것을 이제는 전부 다 블로그에 담았죠. 그래서 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십니다. 한번 원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과거에 당시에 구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어서 과거 당시에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개정된 현행 법률이죠.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정적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낸 법률 효과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확정적으로. 예전에 건축법상 도로였으면은 이제 와서 또 따진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럼 과거에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효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 효과가. 그대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이거죠? 얼마 나오지 안 됐습니다. 개요는 뭐냐니까 뭐라고 됐냐면 원고는 다가구 주택 건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현행 건축법에 따라 너비 2m 이상의 공로에 접해야 된다. 건축법 44조 1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건축물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겠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원고는 요구도를 제출했겠죠. 행정심판.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랬죠.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판단은 과거의 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이게 중요합니다. 76년 2월 1일 이전에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휘장이나 군수가 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76년 2월 이전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도로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통로로 사실상 이용했으면은 그때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고의 건축법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이미 해당했다면 건축법상 도로에 법 개정으로 그러한 법률과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건축물은 76 2월 1일 이전에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되게 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상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 이 판례도 있는데 2017 구합 79226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아마 도로 관련해서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또 변호사님이 이런 해석도 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기사에 있는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구법, 옛날 법 체계에서 도로 인정했다면 도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에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 신청하였지만 피고 구청은 건축법 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원고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과거에 구건축법과 시행령 또 나오죠. 70년 6월 1일 이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축법 개정 연여 부치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이건 이제 관점이 된 거죠. 이게 문제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본 건축법이 도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종전부치 이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당시 휘장군수 등의 도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종전부치 이항과 같은 경과 규정을 존재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 도로 아닌 것으로 변경하라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종전부치 이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이미 그때 당시에 법을 지켰는데 그죠? 확정적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사실사의 도로들에 대하여 법률상 공백 상태가 당연하죠. 발생하게 되고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들,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인근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고 법적인 안정성 증 이게 가장 문제가 있죠. 고려해 볼 때 이 항은 예전의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되지 않고 유효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볼 것이라고 판사했습니다. 그래서 볼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수요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는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됩니까? 과거에 당시에 구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정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된 법률 효과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이게 이렇게 돼야죠. 맞죠? 그럼 예전에 했던 것이 다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는 이제 앞서 얘기했죠. 도로는 뭐라 되십니까? 역사적 흐름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저 역시 도로 컨설팅을 맡으면 역사를 봅니다. 언제 세웠고 그 동네가 언제 그 도로가 개설되고 이런 걸 찾아야 돼요. 항공사진이라든지 어떤 지자체에 방문해서 공개 정보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상당하거든요.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실무적인 시도를 잡을 수가 없고 아주 난해한 문제가 하나입니다. 뭐 최장 뭐 1 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년이 뭡니까? 어떤 때는 몇 년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건축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축이. 건축이 집이 있어요. 그럼 당시에는 무슨 이유에서 건축물 내장 만들어 줬습니다, 건축물 내장. 그럼 합법적인 건축물이죠. 근데 현행 법률에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현행법 이거 다시 신축하려니까 뭐라고 합니까? 맞추래.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조금씩 해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은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무조건 건축법을 따른다. 우리가 아직 조례가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가면 아시죠? 몇 년 흘린다는 거. 참 이런 게 행정 낭비죠. 이런 게 행정 낭비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어떤 해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도로 같은 컨설팅은 잘 되면 그런 말도 합니다. 본전. 잘못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니까 고통받는 거죠. 컨설팅 받은 사람이나 의뢰하신 분이나 고통받는 것이 참 도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참 도로는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뭐 도로 관련된 문제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합니다. 투자로만 접근해도 바쁜데 이렇게 해서 난해한 문제가 이릅니다. 건축법상 도로, 도로관리대장, 도로사용휴양서, 오페 처리시설 이 서로가 이 등등등 있거든요. 서로 연결돼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로 만만치 않게 접근했다가는 낭패해 보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이 글로서는 블로그 글에서는 주가특기 하나도 안 되죠. 영상으로서는. 오히려 그림으로 실전에서 오프에서는 어느 정도 개념 잡기에 강의가 되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근데 말로 한다? 짧게 5분 만에 10분 만에 얘기한다? 어렵죠. 왜? 잘못 전달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도로고요. 그래서 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꼭 오프라인 통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왜?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있겠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글로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민감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실무,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해석. 그래서 76년 2월 1일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정리했는데 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어렵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오프라인에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